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2일입니다. 한 주 이제 또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왔네요. 자, 오늘도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요, 뭐 나쁘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죠. 그쵸? 지수는 그래도 좀 올라가주는 이제 모습인데, 도대체 어디서 오르고 있지? 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나마 좀 코스피 상승으로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또 로봇 쪽이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그 분할 상장한 삼성 에피스 홀딩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분할됐죠. 그래서 또 최고가를 기록하는 뭐 이러한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일부 원조 쪽과 이 전선주들 쪽 이쪽으로 사실 또 쏠리고 있는 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쪽은 상대적으로 오늘 크게 뭐 변동성은 없어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엔캠 1.17% 빨간불이고요. 중앙첨단 소재는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일단 뭐 여전히 수익 구간이니까 뭐 크게 겁낼 필요는 없고 어차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뭐 아무쪼록 여러분들 뭐 좀 조정이 나오고 여전히 뭐 주봉상 21선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중앙첨단 소재고 엔캠 역시도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21선 저항 아래쪽에 지금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봉상 21선만 강력하게 뚫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우상향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운들 좀 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좀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역시나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제 이제 브로드컴 호우 실적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또 이 AI에 대한 어떤 이 버블론, 거품론이 다시 지금 또 솔솔 피어오르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좀 쉽게 잡히진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실시간으로 열심히 여러분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텔레그램에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도 꼭 입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영상도 챙겨보시는 거 중요하지만 이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또 단기 수익도 열심히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2026년의 농사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확실하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고정 댓글 꼭 확인하셔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요 기준금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잠깐 살짝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올해 세 차례 인하를 하면서 하반기에 세 차례 인하를 했죠. 이제 3.5에서 3.75 이렇게 이제 금리가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나 이 1% 초반 저금리로 가기를 이제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이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가 이제 점점 높아지면서 고금리 시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저금리로 가기 위해선 단계별로 지금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이 1회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긴 합니다만 한 번밖에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사실 이제 고금리죠. 이 정도면 그죠? 여전히 3% 중후반대의 금리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점 금리가 사실 떨어져야 이 자동차에 대한 구매 심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외에는 그냥 7할에서 한 8할 정도는 결국은 대출을 끼고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야 대출 끼고 또 뭐 차량을 구매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금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한 이 구매 심리가 점차적으로 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내년에 예측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보수적인 상황이고 좀 약간은 매파적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증시의 탄력 자체가 지금 세게 붙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또 SK온이 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결국 또 미국의 포드와 결별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ESS 사업부를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또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좀 반대되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유럽에서는 10개월간 전기차가 200만 대가 팔렸대요.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전기차를 의무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지금 이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아예 전면 금지시키면서 100% 전기차로 가기 위한 지금 그런 단계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러한 정책들을 포함시켜서 핵심 시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미국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아무래도 이 친환경 정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과 좀 대비되는 뭐 이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이제 북미 시장 쪽도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시장도 역시나 결국은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뭐 장기 집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임기라고 해봐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기차로 가는 목표, 방향성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 가는 길 자체가 완만하게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유럽 전기차는 시장에서 지금 나홀로 호황이에요. 나홀로. 그쵸?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전쟁이다. 그 중국의 CATL과 비아드는 지금 뭐 유럽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공격적인 지금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중에 하나인 또 이 LG 엔솔 역시도 최근에 이제 벤츠와 2조 원 규모의 또 배터리 공급 계약 이것까지도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 지금 뭐 미국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포드 역시도 결별을 택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사실 이제 14조 원 가까이 이제 투자가 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결별을 했다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이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북미 전기차 시장의 어떤 캐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제 그래도 유연성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화, 재무 개선 효과를 노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포드도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뭐 굳이 보여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ESS 이 배터리 가격의 하락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배터리에 대한 가격, 배터리 팩 가격이 내년에는 3% 하락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2013년부터 지난 한 12년 동안에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배터리 가격이라든지 광물에 대한 가격도 다시 지금 리튬 가격 반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바닥은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닥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끝난다라고 한다면 배터리의 가격 상승 결국은 이제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완성품에서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제 실적 부분들이 점점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을 우리가 반드시 또 목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막 전선 구리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이 전선의 가격들 역시도 막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주요 핵심 이 광물들의 가격 상승이 이 결국 이제 이 배터리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분명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소재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양극재, 뭐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뭐 이러한 것들의 가격 상승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실적에 대한 개선 역시도 우리가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중국의 뭐 탄산 리튬은 뭐 1년 반 만에 지금 뭐 최고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한 90 그 위안 키로당입니다. 키로당. 그러니까 이제 톤당으로 따지면 9만 위안이 되겠죠. 요 정도 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한 20만 위안까지도 네, 톤당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반등은 곧 리튬 염과 전해액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 정도로만 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요일 시장인데 지수는 뭐 상승하고는 있으나 뭐 전반적으로 좀 심심한 흐름입니다. 장 막판 들어와서 지금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또 네, 소폭 올라와주는 네, 이러한 모습인데 다음 주 월요일 흐름 한번 또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고 일단 올해 12월 마지막 연말에 이 주봉상이죠 지금 엔캠 역시도 주봉상 21선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역시도 21선 돌파 이렇게만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26년은 네, 분명히 올해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올라가고 뭐 하루 내려가고 이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된다. 멘탈 관리만 잘 해도요, 여러분들 충분히 네,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이제 좋은 기업에 내가 투자를 잘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네, 그런 투자를 우리가 함께 같이 네, 해 나간다면 분명히 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뭐 한 주, 네, 마지막 금요일 영상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규장 마감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큰 변동 없이 마무리가 되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는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